4강 1번 바로 나갈 건데 여기 보면 얘들아 지문 볼 때 보면 색이 조금씩 달라요. 색이 다른데 이 색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해 줄게. 선생님 빨간색으로 얘들아 이 블락 처리해 놓은 거는 이거는 키워드야. 핵심 소재야. 그 지문의 핵심 소재.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내신을 준비할 때는 그 모의고사 지문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 갖고 뭐 했겠어? 디스크립션, 설명을 했겠지. 그 키워드 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주제이자 요지 주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 지문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파악이 빠르게 되면 나중에 복습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다시 문제를 풀어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은 지금 얘기했지만 키워드고 그 다음에 보다 보면 노란색들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필자가 자기 생각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지문을 설명하는 원칙은 제너럴과 스페시픽으로 좀 얘기해. 제너럴과 스페시픽이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나랑 의견이 공유가 돼야 이제 독해가 좀 더 읽힐 텐데 투시기법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영어 모의고사에서는 매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야. 절대. 어차피 한 가지 중심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방향성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가급적이면 안 들키게 내는 게 모의고사의 핵심이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정확하게 독파하려면 제너럴과 스페시픽을 보면 되게 편해. 제너럴은 일반화된 문장이고 스페시픽은 구체화된 문장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모의고사는 항상 대화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기 때문에 내가 너네한테 말을 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삼겹살 정말 맛있지 않니? 나는 삼겹살이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시작했어.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1980년도 김필동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이라고 내가 얘기를 시작했어. 얘들아 뒷내용 한번 투시해 볼래?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내가? 누구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얘기 할 것 같아? 삼겹살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방향성은? 삼겹살에 대한 파지티브한 얘기 할 거야. 그치?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했어 내가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뒤에서 또 내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두 번째 뭔가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예시를 사용해서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 긍정으로 삼겹살에 대한 긍정 방향성을 얘기하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가지 방향을 풀었어도 내 얘기를 여러분들이 5분 동안 듣고 났을 때 결국 딱 머릿속에 뭐만 남으면 돼? 키워드 누구? 삼겹살. 그치? 삼겹살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긍정적인 방향성. 그러면서 내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 우리 하루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좀 뭘 먹으려고 노력하자? 삼겹살을 먹으려고 노력하자 라고 얘기했어. 가장 강력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읽고 났을 때 내가 굉장히 많은 말을 했어도 뭐만 남으면 돼? 아, 저 사람은 그럼 삼겹살을 하루에 한 번은 나한테 뭐 하라고?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도 똑같이 글 읽을 때도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너럴과 스페시픽. 그래서 우리 귀속 게임을 할 거야. 어차피 이 문장 여기에 귀속되지 않니? 어차피 이 문장 여기에 귀속되지 않아? 이걸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봤더니 우리 모두는 negotiate every day. 매일마다 뭐 한대? 우리 모두는 매일마다 협상합니다. 근데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realize 뭐하든 이해하든 아니든 whether이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하면 whether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도 쓰이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로도 쓰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얘들아 우리가 뭐로 쓰인 거냐면 부사절로 쓰인 거야.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묶어봤잖아 덩어리로. 접속사라서 덩어리로 묶어봤는데 여기서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끝이 난 거야. 그러면 뒤에 더 쓰인 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니 아니면 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니? 부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 부사절이구나. 하지만 명사절과 부사절 해석은 뭐하다? 똑같다. 알겠죠? 그랬을 때 질문 하나 해볼까? 얘들아 이 자리 whether 자리 있잖아. if도 얘들아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가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없습니다. if로 바꿀 수 없어요. 그 이유는 if가 명사절로 뭐뭐인지 아닌지로 사용될 때는 누구 뒤에서만 가능해? 타동사 뒤에서만 인지 아닌지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whether이 인지 아닌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다 if로 바꿔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봤더니 하지만 하고 내용 뭐 하겠다?
뒤집겠다. 하지만 few people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들아 앞에 few에 붙었니 안 붙었니? few에 어가 안 붙었지.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 번쯤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들아 그냥 a few가 있고 누가 있지? 그냥 few가 있죠. 이 두 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a few가 붙으면 무슨 의미야? a few가 붙으면 긍정의 의미죠. 조금 있는 이고 few가 붙으면 거의 없는의 의미가 되지. 부정으로. 그러면 few people ever learn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런 걸 배운 사람은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러면 뭐 하는 걸 배운 사람은 거의 없냐면 how to negotiate. 뭐 하는 방법? 협상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키워드 나왔으니까 키워드 하나만 써볼게. 얘들아 이 지문은 전반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지? 협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협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구조 분석을 좀 정확하게 좀 잡아주세요. 구조 분석 따라와봐. 이거 은근히 못 잡더라고, 애들이. 도즈 후가 나오면 이 도즈는 그냥 people로 해석하면 되지.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얘들아 어떤 사람들 하고 후부터 관계대명사로 뭐 하면 돼? 묶어서 수식하면 되지. 그럼 내가 질문해볼게. 너네 저거 어디까지 묶을래? 어디까지 묶을 것 같아? 한번 얘들아 10초 동안 생각해봐. 너네가 구조 분석을 한번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한번 끊어봐. 이거 은근히 못 잡더라고. 잡힙니까 여러분은? 저 같으면 이거 어디까지 딱 묶을 거냐면 여기까지만 딱 묶을 겁니다. 후 두까지만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런까지도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왜냐면 두가 강조용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런까지 가면 뒤에 누가 없습니까? 정동사가 없어요. 정동사가 없기 때문에 후 두까지만 해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얘들아 후 두. 그걸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두는 얘들아 대동사로 누굴 받아준 거지? 앞에 내용? Learn how to negotiate지. 협상하는 법을 뭐 하는 사람? 배운 사람은요. 그걸 배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배운 건데 뭘 배운 거냐면 전통적인 뭘 배운 거냐면 win and lose negotiating 스타일이래. 얘들아 win and losing은 뭐지?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지는 이런 협상 스타일을 배운 거야. 뭐로 이기보다는 이런 접근법보다는. 근데 어떤 접근법? That is likely to result in.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냐면 win and win agreement. 둘 다 서로 뭐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런 합의사항을 지금 야기하기보다는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이 지는 이런 협상 스타일을 뭐 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한 얘들아 협상 스타일은 뭐야? 양쪽이 다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한 명만 이기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근데 이런 오래되고 그 다음에 adversarial 어떻게 된 이런 접근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오래된 접근법 얘는 maybe useful 뭐하대? 유용하대. 그러면 한 명만 이기는 방법을 지금 찬양하는 건가?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어디서 유용할지도 모르냐면 일회성의 협상에서는 지금 유용할지도 모르지. 그 일회성은 얘들아 뭐야? 하고 where이 관계부사로 뭐 해주면 돼? 수식해줘. 얘들아 일회성이라는 건 뭐야? 당신은 아마도 deal with 뭐 하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다루거나 처리하지 않을 거지. 누구를? 저 사람을 again 다시는 뭐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다루지 않게 되는 게 일회성의 협상이지. 그러면 일회성 협상에서는 저게 그닥 문제될 건 없어. 한 명만 이겨도 돼. 근데 however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질문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글의 흐름상 앞에 내용 강조할 것 같아? 뒤에 내용 얘기할 것 같아? 뒤에 내용. 그런 거래 방식은 becoming increasingly rare. 점차 어떻게 돼지고 있대? 희귀해지고 있대? 줄어들고 있대요. 왜 줄어들어? 하고 봤더니 우리 중에 대부분은 deal with the same people. 같은 사람을 상대하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수밖에 없지? 반복적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있는데? 우리의 배우자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친구나 아니면 동료 그 다음에 customers, clients처럼 우리는 일회성의 거래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복되는 거래를 계속 하기 때문에 win and lose 방식은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뒤에 이제 봤더니
view of this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it is essential to achieve라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나왔지. 가주어 진주어 나올 때 여러분도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가주어 진주어의 이 형용사에 중요해, 필수적이야,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가 나오면 그 문장은 무조건 강하게 봐야 돼. 그러면 뭐 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냐면 achieve successful results.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해야지. 누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maintain, 뭐 해야 돼 또? 유지해야지. 뭘 유지하냐면 건강한 관계도 유지해야 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누구랑? 협상 파트너랑 동시에 건전 관계도 좀 유지하래요. 그러면 나도 이기고 파트너랑 좋은 관계도 유지하라는 건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얘들 어떤 관계인 거지? 윈앤윈 관계를 돌려 말한 거지 지금. 너도 좋고 누구도 좋고 협상 파트너도 좋고. 그치? 이게 필수적이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우리 사실 이 협상 방법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는지 지금 디스크립션 보였지? 협상할 때 어떤 방식을 채택해라? 윈앤윈 방식을 뭐 해라? 채택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네요. 그러면 뒤에 이제 봤더니 오늘날의 interdependent world에 굉장히 이런 독립적인 세상이 있는데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그 다음에 장기간의 관계에 독립적인, 상호 의존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대놓고 핵심 얘기합니다. 어떤 결과가? win-and-win outcome이 is fast becoming only acceptable result이지. 이것만이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뭐가 되고 있다? 빠르게 결과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얘들아 이 지문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지문의 키워드 핵심 소재 누구 갖고 얘기하는 거야? 협상 방법 갖고 얘기하지. 앞부분에는 얘들아 누가 좋은 것처럼 끌고 갔지? win and lose가 좋은 것처럼 끌고 갔지. 근데 however로 내용 뒤집어서 결국 결론은 아니야. win and win 방식을 채택해 라고 해서 그럼 지문 내용 정확하게 요약되죠? 그러면 중심 내용은 당연히 몇 번? 4번. 양측의 유리한 협상을 통해 상대와 뭘 유지해야 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쳐준 빨간색과 노란색만 딱 보면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다 보일 겁니다. 넘어가도 되니? 네. 3번. 3번에 얘들아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했어. 얘들아 old saying. 오래된 속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속담 격언은 뭐가 있냐면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뭐다? 힘이다. 그러면 우리 일단 시작은 뭐야? 많이 알면 뭐하다? 좋아.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에 누구 나왔지? but. 그럼 내용 뭐 하겠다? 뒤집겠다. when it comes to는 여러분 전치사죠? 무슨 뜻이야? 뭐뭐에 관한 한. 그럼 뭐뭐에 대한. 그러면 얘들아 뭐에 대한 하고 봤더니 지금 선생님이 색깔 바꿔놨지? 얘가 이번에 뭐다?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러면 security threatening news지. 얘들아 어떤 소식, 어떤 뉴스? 겁을 주는 뉴스. 무섭고 겁을 주는 뉴스에 관한 한이지.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겁을 주는 뉴스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미 뒷내용 투시된다 사실. 너네도 한번 투시하면 해볼까? 얘들아 앞부분에 알면 뭐라 그랬어? 좋대. 근데 얘들아 하지만이라 그랬지. 그럼 내용 뭐 하겠다? 전환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그럼 굉장히 무섭고 겁을 주는 뉴스에 있어서는 얘들아 아는 게 좋다? 모르는 게 좋다? 오히려 아는 게 별로일 수도 있어 라는 흐름으로 당연히 가지 않겠어? 이미 첫 문장에서 그 내용이 다 보여버렸다고. 그러면 뒤에 봤더니 연구자가 제안하는데 exact opposite. 완전히 뭘 제안하고 있다고? 정반대. 그럼 우리 이제 확신해도 되는 거지? 그걸 중심 내용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뒤에 노란색으로 바꿔놨다는 건 중심 내용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냥 대놓고. 이 frightening news라는 키워드 등장했네요. 이 겁을 주는 뉴스는 실제로 rob 할 수 있대. 그럼 여기서 단어 공부 하나 하고 갈까? rob은 얘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면 rob A of B. rob A of B. 무슨 뜻이야? A에게서 B를 빼앗다, 강탈하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막 빼앗는 강도 영어로 뭐라 그래? robber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rob 대신에 누구도 좀 공부하시냐면요. deprive 꼭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 deprive요. 이런 단어로 대체해서 문제 내나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deprive도 완전히 똑같이 쓰거든요.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뭐하다? 빼앗다, 강탈하다. 같이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런 겁을 주는 뉴스는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뭘 빼앗아 간대? 그들의
내면의 sense of control, 통제감을 뭐해? 빼앗아간대. 그러면 우리 요거 바로 느껴지지? 아, frightening news는 positive다, negative다? negative다. 사람들의 통제감을 빼앗아가. 그리고 여기서 문장 끝났으니까 뒤에 정동사 뭐 쓰고 분사구문 쓴 거지. 빼앗아 가서 뭘 하는데 하고 봤더니 그들을 less likely니까 하게 한다, 덜하게 한다? 덜하게 할 거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걸 어떻게 한다? 덜하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우리 중심 내용도 한번 얘기해 볼까? 겁을 주는 뉴스는 일단 positive, negative? negative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negative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별로 뭐 하려고 하지 않아?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신경을 안 쓰게 될까 하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얘들아 public health research가 shows 뭐 하기를 보여? 주기를. 얘들아 그러면 우리 뒤에 갑자기 또 구체적인 얘기 나왔지. 연구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미 뭐 시작한 거야? 스페스백이 시작이 된 거지. 이 연구 내용 안 봐도 너네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 있겠지. 그치? 프라이트닝 뉴스 줬더니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해, 안 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봤더니 대절에 봤더니 뉴스가 presence 제시했지. 뉴스가 제시했는데 뭘 제시했냐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했어.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딱 하나 잡으면 얘가 좀 보였어야 되지 않겠어? pessimistic way. 어떤 방식으로? 비관적인 방식으로 네거티브하게 제시를 해야 되지.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are actually 실제로 less likely to니까 했다 안 했다? 안 했대. take steps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요. 뭐 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냐면 얘네 protect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뭐 하려는? 지키려는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뭐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보가 얘들아 프라이트닝으로 해서 네거티브하게 전달이 됐더니 사람들 별로 신경 쓰거나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 말을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어? 자기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랬을 때 여러분 딱 눈에 간단하게 하나 보였겠지만 문법 하나 볼까? 이 themselves가 우리 이거를 제기대명사라고 얘기하지. 제기대명사. 그러면 너네 이거 잘 판단해봐. 지금 저 protect의 주체가 누구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는 주체 누가 보호할 거야? people이 보호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얘들아 질병으로부터 누굴 보호해야 돼? 자기 자신.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너네 제기대명사 원칙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선생님이 짚어줄게. 제기대명사를 너네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 이 동작 있죠? 동작의 주체랑 목적 대상을 항상 고민해야 돼. 안 그러면 너네 이거 문제 푸는 애들 보면 스킬 배운 애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이 앞에 있는 명사랑 일치하는지 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킬 배운 애들이 그렇게 막 터무니없는 얘기를 많이 해. 그 스킬 안 먹혀요. 이 준동사 동작의 주체랑 목적 대상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호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보호할 거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them이 아니라 누구로 바뀌어야 돼? themselves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봤더니 얘들아 파란색이 등장했네. 파란색은 뭐냐면 비교적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을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파트를 그냥 좀 체킹해 준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뉴스 아티클이 하나 있어. 뉴스 기사인데 이 뉴스 기사는 어떤 뉴스 기사 하고 봤더니 that's intended to one. be intended to는 뭐뭐 할 의도가 있다지. 얘는 one 뭐 하려고 해? one 경고하다. 사람들한테 경고할 건데 예를 들어 얘들아 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경고할 거냐면 증가하고 있는 암 비율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뭐 할 거야? 경고하고 있는 뉴스 아티클이 하나 있죠. 그치? 그러면 얘들아 증가하고 있는 암 레이트는 이거 지금 캔슬 레이트는 사실 너네가 보면서 알았어야 돼. 이거 뭐야? 프라이트닝 뉴스 아니니? 그치? 얘들아 결과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투시 다 되잖아 사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저 뉴스 아티클은 오히려 result in 뭐 할 수 있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result in은 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기하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 문장을 왜 잡았냐면요. 이거 너무나 자명한 문제 포인트죠. 누가 문제 포인트냐? 그냥 문제 포인트 그냥 대놓고 딱 보여줄게. fewer people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나와 있어? choosing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요 choosing, ing 나와 있는 게 완전한 문제 포인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fewer people을 우리가 의미상의 뭐라고 얘기하죠? 주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미상의 주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까? 너네 원래 전치사 다음에는 뭘 써야 되지? 전명구 원칙에 따라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돼. 근데 동사 쓰고 싶으면 누구로 써야 돼? 동명사. 그럼 전치사 뒤에는 내가 이렇게 ing 쓰는 게 원칙이죠. 맞지? 근데 ing 만약에 앞에 요 자리에 얘들아 누가 들어가 있으면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린 얘를 뭐라고 얘기하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는 얘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없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는 전치사 뒤에서 이어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형태를 지켜줘야 돼? ing 형태를 지켜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이런 겁을 주는 뉴스 아티클은 야기할 수 있는데 뭘 야기하냐면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은는이가로 다시 해석하면 되는 거지? 누가 더 적은? 사람들이 choosing 뭐 할 거야? 선택할 거야. 뭘 선택할 거냐면 get screened 검사받을 거죠. 스크린이 검사하다야. 근데 사람들이 남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뭘 받아야 돼?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get 다음에 당연히 pp 써줘야 되는 거죠. 검사 받는 걸 지금 선택하는 사람이 더 줄어들었네. 뭐에 대한 검사? 그 병에 대한 검사를 덜 받겠대. 왜냐하면 they are so terrified지. 그들은 너무나 뭐해서? 너무나 무섭거든. 뭐가 무서워? 하고 what을 한번 묶어볼까? They might find. 그들이 뭔가를 찾을까 봐 뭐 한 거야? 무서운 거야. 암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문법 하나 보일 거야. 얘들아,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뒷문장이 뭐 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가 나와야 되죠? 당연히 what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포인트가 보이면 여기 terrifying과 terrified도 보이죠? terrified랑 terrifying의 차이는 뭐야? terrifying은 내가 겁을 주는 거고 terrified는 내가 겁을 먹은 거야. 근데 이 대인은 지금 검사하기 무서워하는 사람 내가 무서워잖아.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ed가 나와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 체킹해준 애들 이제 앞으로 공통점을 보면 알 거야. 저 안에 문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할 때 저 정도는 구조 분석을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은 되게 심플하지? 얘들아 무서운 정보 줬더니 사람들이 뭘 한다? 오히려 더 치료 안 하고 대처를 안 해. 정보는 되게 쉬웠죠? 그 다음에 봤더니 this is also true. 이건 또한 똑같아.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데 얘들아 어디에 문제? 기후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지. 그럼 방향성은 같은데 누구만 살짝 달라진 거야? 소재만 살짝 달라진 거지. 그럼 뒷내용 투시해봐. 얘들아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frightening 뉴스 주면 사람들이 적극 대응해 안 해? 안 해. 뒷내용 다 보였지? 그럼 이제 그대로 봐봐. When news story, 뉴스 이야기가 얘들아 doom and gloom 굉장히 무섭지? doom and gloom 결국 합하면 이거 우리 앞에서 말한 지금 scary frightening 뉴스랑 완전히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feel depressed 뭘 느껴? 우울함을 느끼고 become 되는데 관심이 less 덜 생긴다는 거지. 뭘 하는데 관심이 생기냐면 taking small personal steps 굉장히 작고 개인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진대. 근데 뭐 할 조치? take to fight 뭐야? 맞서? 싸울 거지. 생태학적인 붕괴랑 맞서 싸울 조치를 취하는데 별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자기 뭐 하겠다? 신경 쓰지 않고 조치 대처하지 않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큰 그림 그려봐. 얘들아 키워드 누구였어? 겁을 주는 뉴스가 키워드다라는 거 확실히 보여? 네거티브하게 전달되는 뉴스는 좋다 나쁘다? 나빠. 왜 나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 대응, 신경을 안 쓰면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지문 내용 확실히 잡혔죠?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었어? 두려움을 주는 뉴스는 사람들이 문제에 어떻게 하게 한다? 덜 대처할 수 있게끔 한다. 지문 확실히 잡히죠? 그쵸? 넘겨도 되니? 네. 5번. 어때 얘들아? 키워드 잡고 지문을 보니까 투시도 좀 되고 지문 내용이 더 확실하게 보이지? 무슨 말 하는지. 계속 이거 연습해두면 두고두고 좋을 거예요. 5번에 얘들아 당연히 선생님이 이렇게 체킹했어. 그러면 얘들아 키워드 누구? 이모션. 누가 키워드다? 당신의 감정. 얘가 키워드래요. 그러면 당신의 감정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 야, 너의 감정은 deserve는 뭐뭐 할 만하다라는 의미죠? 너의 감정은 얘들아 뭘 받을 만한 가치가 있대?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 그리고 감정은 give, 뭐해?
주는데 너에게 뭘 줘?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주기도 한데. 얘들아, 그럼 앞부분 우리 한번 큰 방향성 잡아볼까? 너네 저기 내용 봤을 때 지금 감정에 대해서 파지티브로 접근하니 네거티브로 접근하니? 감정에 대해서 파지티브로 접근하는 거 다 느껴져? 그러면 감정은 굉장히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중요한 정보도 주는구나. 근데 바로 다음에 얘들아 무색하게 누가 나왔지? 하지만 내용 좀 뭐 하겠다? 바꾸겠다. 하지만 감정은 또한 때때로 be unreliable 하대요. 뭐 하대요? 믿을 수가 없고 inaccurate, 뭐해? 부정확한 정보를 뭐 한다? 준다. 그러면 우리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 얘들아, 이모션에 대해서 너네 뒷내용은 이제 파지티브 얘기 나올까? 네거티브 얘기 나올까? 그래, 이모션은 네거티브해. 왜 네거티브 하냐면 얘 신뢰 있어 없어? 신뢰 없어. 그 다음에 정확성도 없는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지 우리한테. 이해됐니? 그럼 네가 감정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뭔가를 하면 그거는 뭐 할 수도 있다. 잘 된다,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뒤에 볼까? You may feel a certain way. 니는 확실한 방식을 느낄지도 몰라. 네가 그래서 내 감정 확실해 라고 이렇게 확실한 감정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that does not mean, 그게 결코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those feelings, 저런 감정들이 are reflections, 반영물인데 뭐의 반영물? 진실의 반영물이라는 건 절대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거 우리 이미 예상됐던 얘기죠. 네 감정이 진짜 진실인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 봤더니 you may feel sad. 이제부터 여러분 저겁니다. specific 들어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여기에 for example 넣어도 사실 무방하겠지. 그치? 예시가 들어가는 거 바로바로 판단해야 돼. 왜냐면 연결사 문제는 니네 학교에서 시험 낼 때는 원문 그대로 절대 안 내고 없던 걸 항상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지문의 흐름 방향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 당신은 슬퍼서 conclude 뭐 했어? 결론 지었지. 얘들아, 뭐라고 결론 지었는지 목적어적으로 한번 다 볼까? 네 친구가 is angry with you. 너한테 뭐해? 화가 난 거야. 네 친구가 너한테 화가 났다라고 당신은 뭘 지었다고? 결론을 지은 거지. 왜? 결론 지은 이유가 뭐야? 네가 뭐 하니까? 네가 feel sad 뭐 하니까? 슬프니까. 그래서 네 감정이 슬프니까 네 친구도 너한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화났다라고 결론 짓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뭐 할 때? 그녀의 행동은 그냥 단순히 reflect 뭐 한 거였는데? 보여준 거지. 나타냈는데 그냥 뭘 나타낸 거냐면 그녀가 having a bad day, 그냥 어떤 날을 보내고 있었대? 그냥 그녀는 그냥 하루가 뭐 했던 것 뿐이야? 안 좋았던 것 뿐이야. 사실 너랑은 1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녀가 너한테 화내는 것처럼 느껴진 건 왜 그렇게 느껴진 거지? 뭐 때문에? 당신의 감정 때문에 잘못 판단된 거지. 이 예시가 이제 확실히 보이니? 저 말을 왜 하는지. 항상 예시는 저게 왜 나왔는지 정확히 이해해줘야 돼. 내신 대비할 때는. 그 다음에 너는 또 feel depressed. 뭐 하대? 우울해. 얘들아, 우리 이미 뒷내용 다 투시된다? 우울해서 상황 판단 제대로 할까 못할까? 못해. 이미 보였지? 그러면 너 우울해. 그리고선 decide. 뭐해? 결정하는데 뭐라고 결정했냐면 you did poorly in an interview. 네가 뭐 했다라고 결정을 해? 인터뷰 잘했대 못했대? 못했다라고 결정할 거야. 근데 현실은 when you did just fine. 니는 뭐 했대? 잘했어. 그러니까 네 감정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저 빨간색 나왔으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선 봤더니 결국 얘들아 키워드 emotion을 바꿔서 feeling이라고만 말한 거잖아. 뭐가? 너의 감정이 can mislead 뭐 할 수 있다? 오도한다는 건 잘못 이끈다는 거지? 너를 잘못 이끌어서 into thinking 이렇게 생각하게끔 데리고 들어갈 거래. 뭘 생각하게끔 데리고 들어갈 거냐면 are not supported래. 지지받아 못 받아? 지지받지 못해 by facts. 뭐에 의해서? 진실에 의해서 지지받지 못하는 것들을 thinking 뭐 하게끔 만든다?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얘들아 맨 마지막에 얘들아 진실에 의해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말한 누구랑 똑같아? unreliable이랑 inaccurate랑 또 완전히 어떤 얘기야? 같은 얘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쳐준 노란색 두 개 문장은 완전히 어떤 얘기야? 완전히 똑같은 얘기였던 거야. 그치? 그러면 지문 내용 최종 정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지문의 키워드 누구라고? 이모션이잖아요. 감정. 감정의 큰 방향은 positive야 네거티브야? 네거티브야. 그러면 얘가 왜 네거티브지? 이런 감정은 신뢰할 수가 없고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한다 못한다?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답 한번 볼까?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상황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이게 왜 정답이 나온지 확실히 이해됩니까? 여기까지.